자, 문제 19번. X1년 초 영업을 시작한 3일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X1년 1월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다음과 같다. 자, 1월달 생산량이 10,000개고요. 판매량이 7,000단위입니다. X1년 1월 중 전부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30만 원 크다고 할 때 1월의 고정재료 원점 원가는 얼마인가? 변동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료 원자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료 원자원가. 근데 단기의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제로이죠. 이렇게 하면 전부 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 둘 차이가 30만 원, 전부 원가 크니까. 결론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재료 원가, 이 숫자가 30만 원이라는 의미이죠. 자, 기초 재고는 제로. 자, 단기의 생산량 10,000단이고요. 판매량 7,000단입니다. 기말 재고는 3,000단위. 기말 재고는 3,000단위 곱하기 자, 개당 고정재료 원가.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재료 원가 X고요. 단기 생산량 10,000단입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료 원가 나누기 단기 생산량 하게 되면 개당 고정재료 원가 나오죠. 예. 이 숫자가 여기가 30만 원이니까 자, 개당 고정재료 원가는 1,000원이 되겠죠. 개당 100원이 나오네요. 개당 100원. 자,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료 원가는 10,000개 곱하기 100원 하면 100만 원 됩니다. X는 100만 원이죠. 자, 공식 변동원가의 이익 빼기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료 원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료 원가 하면 전부원가의 이익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30만 원 더 크다 했기 때문에 기초재고는 제로, 단기에 영업 시작했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료 원가가 30만 원 나온다는 얘기고요. 기말재고는 3,000개, 단기에 7,000개 판매가 되었고요. 3,000개 곱하기 개당 고정재료 원가. 고정재료 원가는 개당 고정재료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료 원가 나누기 단기 생산량 해서 개당 100원이 나옵니다. X 100만 원 구할 수 있고요. 자, 20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위당 현금 창출 공훈이익에 판매 수량을 곱하고 운영비용을 차감한다. 이때 단위당 현금 창출 공훈이익은 우리 직접 재료원가만 매출원가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직접 노무, 변동제조, 고정제조, 판매관리비는 전부 다 운영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초변동원가 방식입니다. 2번. 제조원자원가에 포함된 혼합원가를 임의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해야 하므로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필요하다. 아니죠. 초변동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료원자원가가 단기 운영비용, 기간원가 처리되기 때문에 재료원자원가 구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정답 2번. 초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을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전부원가 반대죠. 전부원가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초면도원가 계산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초면도원가 계산은 재고 보유를 최소화하는 요인을 유도합니다. 4번 우리 초변동원가, 변동원가 전부 다 원가 회피 개념입니다. 정부원가는 원가 부착 개념이고요. 21번 단기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활동이 세척, 조립, 검사, 제품 A 단위당 투입되는 재료원가는 200원, 부피는 11리터이고 25단위 부품이 소요된다고 할 때 단기에 생산된 제품 A의 50단위의 총 재료원가는 얼마인가? 자, 50개 전부에 대한 총 재료원가입니다. 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재료 원재원가 전부 다 하면 되겠죠. 자, 직접 재료 한 단위에 투입된 원가는 200, 부피는 11리터. 25단위 부품이 소요되고요. 자, 단기에 생산된 제품의 50단위 총 재료원가 50개고요. 곱하기. 자, 재료에 한 단위 투입되는 재료 원가는 200원. 자, 근데 우리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별도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재료 원재원가.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표현이 보기 문제에 별도에 없기 때문에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세척 조립 검사. 자, 세척 재료 부피고요. 자, 제품 한 단위에 11리터니까 50개 곱하기 11리터. 자, 1번. 자, 원가 동인수 10만 리터입니다. 10만 리터. 총 발생한 가공화 총액 80만 원. 리터당 8이고요. 리터당 8이 되겠습니다. 자, 조립입니다. 조립은 50개 곱하기 개당 부품 수량이 25개고요. 곱하기 우리 배부율. 자, 조립 가공과 총액 250만 원. 그 다음에 부품의 수량 50만 단위. 아마 가공원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직접 노무원가도 그냥 쭉 다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직접 노무원가는 직접 원가니까 뭐 자료에 없으니까 별도 없다라고 보셔도 또 무방합니다. 개당 5m. 자, 검사. 검사는 완성품 수량이고요. 50개. 자, 검사 62만 원.
더하기 15,500. 계량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원자본가 배부액 구해볼게요. 자, 50개에 대한 총 제조원가는 23,050원 나오죠. 23,050원. 정답 4번입니다. 문제에서 개당 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50단위 전체 총 제조원가를 묻는 내용입니다. 22번. 원가 추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관련 범위 내 총 원가가 일정함을 가정한다. 아니죠. 우리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 고정 원가가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해야 되죠. 1번 틀린 내용입니다. 우리 원가 추정은 이렇게 되고요. 자, 고정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다. 전체 총원가가 일정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전체 총원가가 일정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와야만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조업도와 원가 사이 관계를 규명하여 원감 추정하는 겁니다. 수익함수, 비용함수. 3번. 원가 추정 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업도 뿐이라고 가정합니다. 4번. 원가 추정의 목적이 계획과 통제, 미래 의사결정에 이용한 미래 원가를 추정함이 위함이다. 미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목표로 한 이익을 얻기 위한 생산 판매량은 몇 개인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일까?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합니다. 자, 23번이고요. 23번은 수익함수, 비용함수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수익함수 P 곱하기 Q, 비용함수 V 곱하기 Q 더하기 고정비. 자, 수익함수, 비용함수 같이 있는 겁니다. 수익함수, 비용함수. 따라서 이 점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겠죠. A는 총고정가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수익 비용함수의 고정비죠. B는 손익분기점 생산량, 판매량, 재고는 없으니까 생산량, 판매량 같습니다. D는 변동비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고정비, 이거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 자, C는 이익이 아니라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니까 이익이죠.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24번. X1년도 3일의 변동원가는 매출액의 60%이다. X2년 경영자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10% 인상하였을 경우 X1년 대비 X2년 공원이익 증가율은 단 판매량과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판매 가격만 10% 인상했을 경우 공원이익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숫자를 하나 투입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 해답에도 있겠지만 숫자 하나 넣어볼게요. 아마 우리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 중에 풀이가 좀 틀렸습니다. 풀이가 오타가 있는데 정답은 맞게 표시되어 있는데 해설이 좀 틀렸거든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현재 P 가격을 대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단위당 변동원가는
매출액이 60%니까 변동원가는 매출액 60%니까 0.6, 60이라는 의미죠. 60. 네. Q는 똑같으니까 매출액의 60%, 매출액 60%는 판매 가격의 60%가 단위당 변동원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현재 Q도 그냥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숫자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 본 거고요. 자, 현재 공은이익을 구해 볼게요. X 1년도 X 1년도 공은이익이죠. X 1년도 공은이익 4천이 되고요. 자, X 2년도 공은이익을 구해 볼게요. 자, 여기서 판매 가격은 10% 인상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변화가 없는 거로 가정합니다. 판매량,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전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때 이제 판매 가격이 100이 아니라 110으로 바뀌겠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그대로 투입해 볼게요. 자, 110 빼기 60 곱하기 100. 자, 그럼 공은이익이 5천원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증가율을 볼게요. X 1년도 기준입니다. X 1년 대비 X 2년의 공은이익 증가율은 X 1년도는 4천, X 2년도는 5천, X 1년 대비해서 1,000원이 증가된 거죠. 1,000원이 X 1년 대비 X 2년 공은이익이 1,000원이 증가된 겁니다. 자, 25%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해설집에는 증가율이 20%라고 표시되는데 25%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맞게 되어 있는데 해설이 조금 시중에 나온 문제집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24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넣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금방. 여러분이 이제 뭐 P 곱하기 Q 이렇게 하지 말고 숫자 대입해서 바로 해보면 금방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P가 110이다. 110이다. 즉 10 더 증가하는 거죠. 10. 네. 40P에서 50P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위당 공은이익. 단위당 공은이익. 이렇게. 자, 단위당 공은이익. P 빼기 V 110 빼기 60 P 빼기 V. 예,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5번. 삼위는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 50, 단위당 판매 50,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30. 자, 고정비. 고정비는 연간 3만 원이고요. 자, 단기에 10,000원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10,000원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공은이익률은 40%다. 자, 공은이익률. 단위당 판매가액분의 단위당 판매가액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40%죠) 40%. 자, 2번 단위당 공은이익은 20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손익분기 4번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량은 1500개이다. 4번 문제 볼게요. 숫자 그대로 투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50Q 빼기 30Q 고정비 3만원 제로이다. 3만원 나누기 20Q 1500입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1500단위 맞는 편이고요. 자, 목표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목표액 달성을 위한 매출액. 자, 이게 10,000원이고요. 하나씩 투입하면 되겠죠. 50Q 30Q 고정비 3만원. 자, 넘어가면 4만원 나누기 20. 일단 Q는 2000개입니다. 자, Q가 2000개. 그러면 이때 매출액 50 곱하기 2000개 하면 10만원 나오고요.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10만원에 매출이 돼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6번 안전 한계율은 얼마인가? (3일의) 예산 자료이고요. 자, 매출액, 변동원가, 공원이익, 고정원가,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안전 한계는 현재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현재 매출액이 500만원이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 180만원. 이 숫자가 제로이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게 제로고요. 자, 우리 공원이익률 현재 매출액 500만원이고요. 자, 공원이익은 200만원입니다. 몇 프로죠? 60%죠. 40%죠. 0.4가 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50만원 나오고요. 안전 한계는 50만원 나옵니다. 자, 그럼 안전 한계율은 현재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현재 매출액. 현재 매출액에서 안전 한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안전 한계율입니다. 자, 500만원. 안전 한계가 50만원이죠. 10%가 됩니다. 10%. 정답 1번이고요. 27번. 3일에 세를 부임한 박상무는 올해 철저한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 누구인가? 이 팀장. 자,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극대화 노력이 기업 전체 목표의 극대화로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장과장. 각 책임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 측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성과평가치의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된다. 맞는 편이죠. 김대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므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을 적시성 및 경제성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과평가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정확한 평가가 되겠지만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성과평가를 몇 년 동안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시성과 경제성이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김대리가 틀린 편입니다. 자, 최사원. 성과평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평가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자, 28번. 자, 우리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인지 사업부 자체의 성과평가 목적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28번은 경영자의 성과평가에 적합한 숫자는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이고요. 사업부 자체의 성과평가는 사업부 공헌이익입니다. 통제 불가능하지만 추적 가능한 고정가도 배분을 해서 사업부의 이익을 구하는 사업부 공헌이익이 사업부 자체의 성과평가 목적에 적합합니다. 정답 2번 200만 원이고요. 자, 29번입니다. 자, 우리 배합 차이, 수량 차이 AQ 곱하기 BP 빼기 SV. 여기는 실제 배합. AQ 곱하기 BP 빼기 SV. 자, 근데 여기는 AM 실제 배합, 여기는 예산 배합. 그 다음 BQ 곱하기 BP 빼기 SV. 여기는 예산 배합. 자, 두 개 차이는 실제 AQ는 똑같지만 배합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배합 차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배합은 똑같은데 순수한 실제 수량과 예산 수량, 수량 차이라고 합니다. 원가 쪽으로 가면 수율 차이, 우리 매출, 판매 부수 차이는 수량 차이. 자, 그대로 투입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X1년 예산이 있고요. X1년 실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실제 결과 AQ, A 제품, B 제품. 자, A 제품의 예산 실제 수량 4,950. B 제품 6,050개. 자, BPSV X1년 예산 A800, 변동원가 500. 자, B600 빼기 400. 자, 예산 수량 4,000개, 6,000개. 4대 6이죠. 4대 6. 4대 6입니다.
근데 실제는 4,950대 6,050이죠. 실제 11,000개고요. 그래서 실제 11,000개 기준으로 11,000개 기준인데 배합을 40% 60% 4대 6을 했다면 어떨까? 자, AQ 기준으로 한 예산 배합 4,400이고요. 6,060이었습니다. 자, 각각 전체 숫자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600, 400이죠. 600, 400. (600, 400) 600, 400 600, 400 800, 500 800, 500 800, 500 자, 배합 차이, 수량 차이. 자, 플러스 55,000 나오고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입니다. 원가 파트랑은 반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부호가 플러스 24만 원이고요.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매출 배합 차이 55,000원 유리한 차이. 매출 수량 차이 24만 원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0번. ROI, 우리 투자 수익률법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 1번. 투자 수익률법의 큰 단점이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 2번. 우리 투자 수익률법은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2번 틀린 내용이고요. 3번.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 상호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1조 투자한 사업부와 5천억 투자한 사업부의 비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평가 측면에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수익률법은 의사결정 측면에서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고요. 결론적으로 자녀입법과 투자 수익률법은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자본예산법,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 측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번 경제적 부가가치. 자, 세후 실질 영업이익 120억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75, 판매관리비 15. 자, 법인세가 없으니까 세후 실질 영업이익이고요. 자, 투하자본 200억입니다. 200억 곱하기 가중평균자본 비용. 이렇게 하면 경제부가 14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중평균자본 비용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역산해 볼게요. (8%가) 납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8%가 나오고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8%가 납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 타인자본비용 6% 곱하기, 자, 투하자본 타인자본 120억 더하기 자기자본 80억, 타인자본 120억, 자, 이 숫자가 8% 나오죠. 자, 역산해 볼게요. 자, X는 11% 나오네요. 11%.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31문제도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숫자 해서 EV가 나오고 역산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구하면 됩니다. 전체 식만, 툴만 알고 있으면 하나씩 대입해서 역산해서 X, 자기자본 비용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우리 로스쿨 관련된 기사. 로스쿨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등록금이 최소 800, 최대 2000 넘는 곳까지 있고요. 책값. 사립대에 감안하면 연간 1억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전체 1억 정도. 하지만 등록금보다 더 큰 부담은 우리 기회원가죠. 기회비용. 기존 직장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고요. 기존 직장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3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손익계산서는 다음 것 같고요. 판매가격 1200, 매출액 720, 매출원가 320, 매출 총이익 400, 판매비와 관리비 270, 영업이익 130입니다. 매출원가 중 4분의 1과 판매관리비 중 3분의 2가 고정비고요. 유효 생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원가는 없다는 거죠. 새로운 대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기존 걸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단위당 500원에 700단위 제품의 추가 주문을 받아들인다면 회사 영업이 미치는 양은 얼마인가?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해볼게요. 플러스 700개 곱하기 500원.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일단 700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매출원가 중 4분의 1. 매출원가 중 4분의 1. 매출원가 중 4분의 1. 720만 원. 빼기
720만 원에 4분의 1. 자, 4분의 1이 고정비고요. 그럼 변동비가 540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판매관리비 270. 270만 원의 3분의 2가 고정비입니다. 그 변동비는 3분의 1. 90이고요.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자,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추가 주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가 변화한다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변동비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 다음 추가 주문 수락이 기존 주문에 미치 영향은 없다. 즉 기회원가는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변동원가는 파악하면 되겠죠. 자, 지금 몇 개 생산한지 볼게요. 매출액이 720, 단위당 판매가액이 1200. 그럼 현재 생산 수가 6000개죠. 6000개. 60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가액 1200 하면 현재 매출액이 나오죠. 현재 매출액이 720. 즉 생산 판매 수량이 6000개입니다. 6000개. 자, 여기다가 나누기 6000개. 그럼 개당 우리 변동비를 구할 수 있겠죠.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900원이고요. 150이 나옵니다. 따라서 변동비는 900 더하기 150.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73만 5천원 나옵니다. 73만 5천원.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했네. 매출원가 320이네요. 320. 죄송합니다. 320입니다. 320. 판매관리비가 270. 판매관리비 270. 매출원가가 320입니다. 320. 죄송합니다. 240이죠. 240. 단위당 변동원가는 4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멀리 있으니까 제가 잘 못 봤네요. 매출원가는 320, 판매관리비는 270. 이렇게 해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400,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150. 이 숫자가 돼야 됩니다. 네, 38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정분이익
정분 수익의 성분 비용 뺍니다. 마이너스 35,000원이죠. 오히려 주문을 수락하면 회사 이익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주문은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자, 매출원가 320, 판매관리비 270, 4분의 1이 고정비, 3분의 2가 고정비. 따라서 변동비 나누기 판매량 나누면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단위당 변동 판매관리비. 별도의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거로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거로 보고요. 변동력 반영하고요. 그 다음 기회수익, 기회이익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변동비 요건만 고려하면 정분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4번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특별주문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동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를 고려된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되겠죠. 2번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 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즉 변화하지 않는 원가라면 비관련 원가입니다. 3번 제품 라인 폐지 의사결정 시 혹시 제품 라인을 폐지하면 기존에 생산하는 유효 생산 시설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즉 기회이익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4번 부품의 자가제조 및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가능보다 작은 경우는, 높은 경우는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회피할 수 있는 원가가 외부 구입 가격보다 더 크면 더 줄어드는 거죠. 회사 원가가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이때는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가격보다 작은이 아니고 높은 경우. 정답 4번입니다. 35번 자, 회사의 기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기계 시간이 4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두 제품은 각각 몇 단위씩 생산이 되는가? 자, 우선 우리 생산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면 제한된 자원당 공훈이익이 가장 큰 제품부터 먼저 생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제품은 단위당 공훈이익이 300, B 제품은 단위당 공훈이 450이지만 나누기 기계시간, 기계시간당 공훈이익이 가장 큰 제품부터 해야 되죠. A 제품 300 나누기 3시간, B 제품 450 나누기 5시간. 자, 기계시간당 공훈이익, 기계시간당 공훈이익 100이고요. 90입니다. 기계시간당 공훈이익이 A가 더 크니까 일단 A를 최대한 먼저 생산해야 되죠. 자, 외부의 수량이 100개입니다. 그럼 100개를 생산하면 기계시간이 개당 3시간이니까 일단 300시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A 제품을 먼저 생산. 그 다음 남는 게 100시간이죠. 남는 게 100시간. 남는 게 100시간이니까 B 제품은 20개. 20개 생산하면 100시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제품 100단위, B 제품 20단위. B 제품 하나 생산할 때 5시간 걸리니까 100시간이면 20개 생산 가능합니다. 3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신규 투자 담당 팀장과 인터뷰 내용이다. 관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자. 신규 투자 기획팀에서 15년 동안 팀장을 맡고 계신데 신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어떤 모형들을 사용됩니까? 팀장. 여러 모형이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을 이용하여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기자.
자, 그렇다면 가장 중시하는 모형이 있습니까? 팀장, 투자마다 다르지만 우리 회사는 회수기간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우리 회수기간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유동성 확보, 유동성 지표로 위험지표로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다. 근데 1번, 회수기간법의 결정적인 단점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수익성 지표는 아닌 거죠.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투자 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투자는 선택하여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자,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 아닙니다. 간편하죠. 4번,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안전한 투자 아니다. 위험 지표로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7번, 3일은 단기 초 새로운 투자안에 9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8만 원의 세후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회사의 최저 필요 수익률이 연 10%일 때 투자안의 순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최저 필요 수익률이 일종의 자본비용이죠. 자본비용.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외국으로 나가니까. 일종의 손익분기, 최저 필수 수익률, 자본비용 성격입니다. 자, 원래 우리 공식 있죠? 자, 세후 순 영업 현금 흐름. 근데 이 세후 순 영업 현금 흐름이 전체가 28만 원 의미입니다. 먼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95만 원 투자했는데 이 투자한 5년 동안 매년 말 28만 원의 세후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 법에서 다 감안한 게 이게 28만 원입니다. 매년 28만 원. 자, 5년이니까 5년 연금 현가계수 3.79 빼기 최초 투자한 95만 원. 순 현재 가치죠. 11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별도 법인세 자료도 없고 그리고 뭐 감가상각 이런 표현도 구체로 없으니까 28만 원이 S 빼기 5 곱하기 1마이 T 플러스 DT 이런 표현으로 세후 순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투자한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담당 이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각 담당 이사별로 선호하는 자본 예산 모형을 가장 올바르게 작성하신 것은. 자, 최 이사. 저는 투자안의 분석에 기초 자료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용이한 회계적 이익률법. 박 이사. 자, 회계적 이익률법 모형인 경우 현금 모형이 아닙니다. 회계액에 기초로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는 그리고 투자 기간 동안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된다. 어떤 거죠? 순 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되는 것은 내부 수익률법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39번. 자, 두 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A 사업부가 있고요. B 사업부가 있죠. A 사업부 공급 사업부, B 사업부 수요 사업부. 자, 최대 생산 능력 2만 개, 외부 수요량 18,000개, 단위당 판매 가격 500원, 단위당 변동원가 250원. B 사업부는 부품값을 필요한 수량만큼 외부 시장에서 37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만약 A 사업부가 2,000개의 부품을 B 사업부에 내부 대체한다면 대체 수량 1개당 회사 전체익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자, 내부 대체량의 순실현 가치는 외부 구입 가액보다 크다.
즉 지출 가능 원가, 지출 가능 원가가 내부 구입 가격보다 크다. 그래서 둘 중 작은 건데 내부 구입 가격, 자, 내부 구입 가격이 370이죠. 크기 때문에 이게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 370.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사업부는 기회원가가 없죠. 자, 최대 생산 능력이 2만 개인데 외부 구입 수요량이 18,000개니까 내부 비사업부에 대체하더라도 2,000개 대체하더라도 기존의 판매량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회 원가는 없는 겁니다. 정분 지출 원가 더하기 단위당 기회 원가 또는 기회 이익. 근데 기회 원가가 없으니까 정분 지출 원가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 변동비죠. 변동비. 그래서 A 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250. 그래프가 접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한다면 이런 모양을 가져서 중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무조건 내부 대체가 유리합니다. 얼마만큼 유리하죠? 이 차익만큼. 120만큼 무조건 유리하죠. 만약에 300이 결정되었다면 공급사업부는 300이 결정되었다면 공급사업부는 50만큼 이익이고요. 최소 250만 받으면 되는데 300 받았기 때문에 50 유리하고요. B사업부는 370보다 더 적게 받으면 이익인데 300 했으니까 70 이익이죠. 그래서 120만큼 증가합니다. 또는 대체가 여기 400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사업부는 150 유리하고요. 수요사업부는 30 불리하지만 합치면 그래도 무조건 120 유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0번. 품질원가 도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A, B가 있고요. 우리 도표 B는 무결한 관점이죠. 무결한 관점. 불량률이 최소화가 될 때 회사의 총 품질 원가가 최소된다. 도표 A는 허용 가능 품질 수준입니다. 즉 불량률이 일정률일 때 회사의 총 품질 원가가 최소된다. 자, 1번 A는 통제 원가, B는 실패 원가를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죠. 불량률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 원가가 증가됩니다. 2번 도표 A는 허용 가능 품질 관점이고요. 3번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 TQC라고 하고요. 무결한 관점이죠. 도표 B입니다. 4번 무결한 관점에서는 통제 원가와 실패 원가 사이에 항상 상반관계가 존재한다. 아닙니다. 이 보기 4번은 도표 B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즉 무결한 관점이 아니라 허용 가능 품질 관점에서는 통제 원가와 실패 원가 사이에 항상 상반관계가 존재한다.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회, 2024년 6회, 2024년 9월 28일 날 시행된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